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말을 잘 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맛있는 이야기, 또 재미있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굉장히 유명한 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에서 공감 스피치를 진행하기도 하시고요. 또 신세계 스피치 원장님으로 계시는 신명균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감 스피치의 신명균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 진행자로 쭉 이렇게 출연하다가 게스트로 또 이렇게 출연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저는 이 스피치 교육 과정을 수단 사업이 아닌 목적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하고 만났습니다. 제 이 초심의 마음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다시 게스트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랄까요, 스피치,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네. 참 스피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스피치가 뭘까요? 스피치의 정의? 뭐라고 할까요? 스피치가 뭔지. 예. 네, 스피치의 정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탁 이렇게 논하기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정의는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스피치는 대중화술의 성격을 띤 정제된 공적 대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사실 모호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인지적 사고가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각자가 정의 내리는 게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는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것을 스피치를 잘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스피치를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아니다 그 무슨 소리야. 스피치는 뭐니 해도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열정적으로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아니다. 무슨 스피치가 그런 거냐. 스피치는 청중의 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진정한 스피치의 정의다. 이렇게 10인 10색이면 다 다릅니다. 그렇겠군요. 그래서 굉장히 스피치를 정의를 내린다는 게 모호하기도 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스타일대로 맛깔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그 스피치 이야기할 때 가장 빼놓지 않는 부분이 바로 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네.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 뭐 사회 각계각층에 있는 CEO들이 어떤 대중연설을 하거나 네. 또 쉽게는 최근에 보면은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네. 정치에 꿈이 있는데 대중연설을 못 해가지고 네. 떨린다든지 뭐 네. 우황청심원을 먹어도 안 된다든지 네. 무대 울렁증이 있다 하여튼 막 별 그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많죠. 그만큼 뭐랄까 말하고 대중 앞에서 설득 있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누구나 그렇게 말을 잘 하려면 네. 특별한 비법 네. 내지는 꼭 지켜야 할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연단에 올라서는 스피커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네. 바로 발표를 할 때 불안감이 생기고 그리고 긴장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약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약이 만들어진다면은 3위가 네. 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게 3위가 뭐냐면은 그 약을 먹으면 기억력이 10배로 좋아지는 게 3위예요. 그리고 2위가 이 약을 먹으면은
24시간을 일해도 지치지 않는 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2위고, 그렇죠. 1위가 뭔가 하면 네. 스피치 할 때 이 약을 먹으면 불안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는 약이 나오면 이걸 사 먹겠다는 게 1위로 네. 차지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많이 스피치를 할 때 보면 굉장히 발표 불안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리버스라고 그 심리학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피치는 한 개인이 집단이나 조직 이런 무리를 보고 느끼는 본능적인 그 공포감이다, 이렇게 논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위협적인 그 공격 대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게 짐승들도요, 자기 몸을 부풀리기 위해서 털을 세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도 이 발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이렇게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고 또 다른 이런 곤충처럼 몸을 부풀릴 수 있는 이런 몸의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부풀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풀릴 수 있게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목소리. 두 번째가 시선입니다. 시선. 오, 시선. 예, 내가 시선을 어디까지 확장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영역을 확실하게 확보를 함으로써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고 발표 번호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게 그 이제 두 가지입니다. 팁이라면 팁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뭐 방송국 이제 종편에서 네.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하는데, 정말 아실만한 분이 나오셨는데, 네. 정말 사회적으로도 유명하시고 아실만한 분인데 계속 NG를 내시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단어에서 계속 혀도 꼬이시고, 네. 카메라만 보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강의를 잘하다가 네. 카메라만 보면 네. 또는 사람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거나 눈을 마주치고 할 때 네. 불안해가지고 네. 목소리가 떨리면서 네. 계속 실수를 내서 네. NG를 내셨단 말이거든요. 네. 네. 그만큼 스피치가 꼭 방송인뿐만 아니라 네. 일반 대중한테도 꼭 필요할 부분 같은데, 네, 맞습니다. 스피치가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꼭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정말 스피치는 뭐 잘 트레이닝된 그런 네. 방법에 의해서 필요한 거긴 한 겁니까? 당연하시죠. 그 원래 선진 서구 사회에서 예. 유럽 같은 데선 이 스피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발달됐는데, 그렇죠. 네,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그 딸 가진 어머니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면, 우리 딸 시집 갈 때 혼숙감은 장만해주지 못했어도 아름다운 프랑스 말을 멋지게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능력을 교육시킨 게 그 프랑스 어머니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그렇군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공직자의 승진 조건 중에서 하나가 바로 스피치 능력이에요. 리더자가 되려면 어떻게 스피치 실력도 없이 그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필수 조건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 시간, 뭐 국어 시간, 수학 시간 할 것 없이 고등학교 과정까지 전 과정을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나와서 발표하는 게 아주 기본 교육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서구 문화는 스피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발전돼 왔는데, 우리도 훌륭하신 그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많이 스피치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몽 교육을 해서 많이 우리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화 시대 아니에요? 이런 세계화 시대가 됐을 때 그래도 보통 일반 대중이라도 스피치는 기본적인 리더십 그 덕목이기 때문에 스피치 능력이 이 시대에 곽강을 받고 있는 스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긴 뭐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네. 사람을 알기 위한 첫 번째의 조건이 말을 해서 그 네. 사람의 말에 쓰는 뭐 단어 종류 내지는 네. 말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네. 뭐 직업의 성분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네. 노는 물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정말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강의를 먹고 사는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네. 말을 재밌게 하고 네. 좀 조리 있게 하고 네. 말을 좀 맛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쉽게 배우는 방법? 사실 네. 세상에 쉬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도 쉽게 배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 쉽게 배우는 방법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 쉽게 배우는 방법을 제가 여기서 공개하지 않고 이제 예. 아까 또 이렇게 촬영이 예, 시작됐잖아요. 예, 예.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말을 쉽게 하는 방법도 다 공개를 할 건데 와. 쉽게 하는 방법 저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감 스피치 신명균 공감 스피치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이제 짧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논하고 또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확실하게 쉽게 전달하고 쉽게 스피치를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예. 네. 아마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나도 저처럼 이렇게 말을 좀 쉽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방송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일반인이더라도 네. 공감방송에서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는 신명균의 공감 스피치를 자주 이렇게 애용을 하시고 시청을 하시면 나도 일주일만 하면 신명균처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로 원장님이 활동하시는 범위가 어딜까요? 뭐 예를 들면 네. 저 같은 강사들, 방송인들을 키워내는 뭐 네. 트레이닝을 하시는 일에만 하시나요? 아니면 일반인들 누구들 상대로 네. 다 뭐 면접 보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 말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맞습니다.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네. 넓으시죠. 네, 네. 그 예전에는 이제 그 여러 기업체에서 많이 불러주셨고, 기업체. 그리고 이제 특히 그 공무원들 교육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교 쪽에 이제 학부 강의서부터 시작해서 그 평생교육 쪽으로도 많이 이제 수업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 불러주질 않고요. 그래서 제 시간이 많아서 예. 제가 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 센터를 차려놓고 운영하면서 후학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는데, 공자 말씀이 그 50대가 넘으면 그 하늘의 그 명을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된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그 센터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강사들 양성해서 현장에 이렇게 또 이렇게 배출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계속 좋은 일 하고 하시는군요. 있습니다. 뭐 서울의 모 지역이 아니라 뭐 성신여대 앞에 있는 신세계 스피치 학원 아마 요 지금 자막으로 네.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스피치에 관심 있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은 밑에 흐르는 자막으로 전화를 하시면 저처럼 똑같이 생긴 여기 원장님의 사모님이시자 네. 또 공동 운영자이신 장 원장님이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잘 알려주실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면서 우리 원장님의 활약상을 한번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뵈니까 네. 어떠한 모임 단체에서 기념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어떤 사진 내용일까요? 저 모임 단체는 아니고요. 예. 교육생들입니다. 예, 제가 이제 스피치 교육하고 예. 그 디스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예. 성격 유형 검사라는 그 디스크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을 이제 시킨 교육생들하고 이렇게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정말 그 열의에 찬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 신 원장님한테 배우고 있군요. 예, 한 12년 전인가 12년 전 정도에 찍은 거죠. 그렇군요. 자, 대통령컵 쟁탈 전국 네. 웅변대회. 지금 웅변대회를 하고 계시는 모습인가요? 옛날에 제가 40대 한 중반 정도에 대통령급 쟁탈 전국 웅변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을 받은 그런 포즈의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찍었던 것은 이제 좀 많이 삭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이 돼서 40대 중반이 돼서 그 찍은 사진인데요. 저 대통령급 쟁탈전에 나가려면 일단은 시대에서 예선을 치러야 예선을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도대에서 예선을 치러야 돼 갖고 전국에서 이제 그 대표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거기서
모여서 최종적인 일단은 저 대회 나갔다는 자체가 다 검증된 사람이라고 해도 네네네네. 과언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회에서 네. 이렇게 상을 네. 타셨군요. 네. 아까 그 웅변하시던 그 대회의 모습이 이렇게 네. 네. 상으로 타는 모습으로 네. 갑자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웅변 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타셨으니 어떻게 신세계 스피치 학원이 운영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여튼 많은 기대가 되고요. 예, 예. 자, 요 사진도 네. 어떤 사진일까요? 요것도 역시 저희들 성격 유형 개발 검사 예, 예. 그 강사들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시켜서 찍은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예, 예. 정말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의를 하시다 보면 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어떤 그렇게 좀 차별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데 단어 조합이 좀 안 돼서 요 정도만 코칭해 주면 충분할 것 같은 사람. 야, 이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못 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네. 효과가 없다든지 네. 그런 사람도 있나요? 물론 있죠. 그래요? 네네. 다양합니다. 계층도 다양하고 네. 분포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고 아주 쉽게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는데 스피치는 그런 것 같아요. 스피치는 어떤 말만 이렇게 배우게 되면 굉장히 이게 개선하고 변화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스피치는 말을 포함한 그 말 속에 이미 말 이전에 근원적인 자리가 뭐냐면 근원적인 자리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네,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뭐냐? 생활하는 그 삶의 자기 태도, 어떤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습이 이 현장에서 비춰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치를 토대로 해서 말을 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향을 싸던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나는 거고 똥을 이렇게 쌌던 종이에는 똥 냄새가 나듯이 그렇죠. 내가 삶의 무대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태도로 살았나에 따라서 이 말의 그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표현력도 길러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만 잘하는 것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도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조금 있으면 후룩하고 다 날아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것은 인성교육부터 시작되는 게 스피치다. 그래서 스피치는 굉장히 포괄적인 학문이 아닌가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평상시에 그러면은 네. 어떠한 마음가짐, 그 네. 사람의 어떠한 그 인간성에 의해서 네. 그 삶의 모든 것이 녹여날 테니까 그렇죠. 쓰는 단어가 다르고 다르죠. 연설하는 게 다르다.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이걸 보여주려면 무대에 올라오기 전에 그 무대 아래에서 자기의 생활 이 바운다리에서 생활의 테두리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이 무대에서 그대로 비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냥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살다가 여기서 뭔가 기가 막힌 거를 탁 보여주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고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무대 아래서 생활했던 거하고 무대 위에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불안하지도 않고 그래야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색다른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고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막 그렇게 살다가 여기 와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려고 그러면 그 새로운 걸 보여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에서 늘 하던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자기를 개선하는 게 우선적인 태도다. 자기. 자, 지금은 네.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이용건 박사님이라고. 예.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어서 그러셨구나. 옛날에 네. 뭐 이렇게 저녁 먹던 자리 반주라도 네. 한잔 하면 꼭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책을 많이 읽어라. 네. 그래서 책 많이 읽는 것이 네. 다양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네. 자기가 그 스마트한 지식으로 말로 표현되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네,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책 많이 읽는 것이 말 잘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거는 아주 그 불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네네. 써보고 말해보고 예, 이거는 아주 불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든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연마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을 잘하더라 이거죠. 대부분 인문학 코드의 성향이 깊으신 분들이 네. 말도 잘하시고 또 조리 있게 또 알기 쉽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사람 만나면 말은 무지하게 하는데 네.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네. 단어 정리도 안 돼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의도도 파악을 못하는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적재적소에서 자기가 좋은 말, 특히 정치인들, 외국 정치인들 보면은 네. 그 조크 정말 재밌는 조크 네, 재밌는 거 많죠. 잘하잖아요. 네. 부럽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많이 평분이 다르긴 하도 네. 어디 가서 쉽게 뭐 건배사도 못 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네. 말을 적재적소에서 잘 쓰려면 네. 특별한 뭐 비법, 네. 꿀팁을 알려주. 지금 송년회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건배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건배사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네. 송년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인사 한마디라도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네. 어떠한 트레이닝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지 어. 꿀팁 좀 한번 알려주시죠. 그렇죠. 요즘 그 송년회다 해가지고 연말 끝자락이 되면 그런 그 인사말, 건배제의 같은 인사말들이 상당히 그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 과장해서 음. 연말에 송년회 연습하려고 봄부터 연습한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이 그 아주 그 섬세하고 학문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는 건배제의를 그냥 하나의 여흥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유럽에서는 그 서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건배제의 하나도 요걸 학문화 시켜놨어요. 아, 의미를 담아서 하는. 그렇죠. 정확하게 이게 학문 체계가 딱 이루어져 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습득을 해서 교육을 해서 통해서 몸에 체득을 시켜서 시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어디 가서 우발적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즉흥 스피치를 해갖고 이렇게 잘하고 그런 게 몸이 밴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건배제의도 요거 학문화 시킨 것처럼 정확하게 그 공식적인 것을 일단 알아놓고 나서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잘 이렇게 활용하면은 건배제의 할 때마다 신이 나고 재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모임의 성격이나 어떤 네. 그 모임의 주체를 조금 테마를 알면 네. 그런 어떠한 건배사라든지 인사말도 거기에 당연하죠. 또 함축해서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요. 이제 건배제는 일단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뭐 이제 한 5가지 공식이 있어요. 예, 그래요. 네. 첫 번째는 건배제를 하면은 예. 뭔가 나를 건배제 시켜준 주최 측에게 예. 감사 인사의 표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지. 감사 인사 올리는 게. 두 번째는 뭔가 사람들 앞에 잔이 놓여져 있으니까 예. 술이나 음료수를 따라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예. 이게 잔 채우라는 게 두 번째지. 잔 채우라는 게. 명령 같은데 잔 채워 이제 머릿속에다 이제 집어넣고 예. 있으면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주최 측에 어떤 그 성격이나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모임의 성격이나 의미. 요거 한마디를 의미 있는 한마디. 그 성격이나 모임에 맞는 의미 있는 한마디를 딱 던져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배 구호 요령을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화답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네 번째로 그렇게 하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해 갖고 딱 5단계 구성법으로 이렇게 딱 정리가 교과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숙달을 시켜야 되는데 쉬운 건 쉬운 아니죠. 건 아니죠. 한 번은 이렇게 경험을 해보셔야죠. 오시면은 제가 건배사까지. 건배사까지 그런 거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 비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계속 예.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니 건배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네. 2015년인가요? 그때 정부에 있는 모 기관장이 네. 공공기관 사람들 앞에서 건배사를 좀 아, 이상한 걸로 했다가 네. 낙마 당한 적도 있거든요. 네, 압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건배사라기보다도 공인된 자리에서 말을 적절하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건배사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은 그 건배사 한마디로 네. 정말 인생에 쓴 맛을 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만큼 분위기에 따라서 써야 할 단어, 써야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쭉 네. 방송을 통해서 네. 깨알같이 이렇게 네, 네. 계속 풀어주실 거죠? 풀어드릴 겁니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가 딱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확 해결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바빠요. 예. 2016년도 예. 그렇고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네. 누구보다도 바빠야 될 사람이 우리 신 원장님이 아니실까 아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뭐 계획하고 있다든지 해야 할 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내년 계획은? 내년 계획은 이제 제가 그 강사 양성들을 많이 하고 네. 그리고 현장에 이제 배치해야 될 그런 그 프로 그 스피치 교육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배치해야 될 그런 계획을 하나 잡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교재는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책을 발간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제 자료는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자료가 원고가 모아진 게 있으니까 이걸 내년에 좀 발간을 해서 책 나오면은 대박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지금 힘을 기울여서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네. 분들이 야, 저 책 나오면 네. 저 책 읽으면 나도 신 원장님처럼 말을 잘할 수 있겠다. 네. 맛있고 조리 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기대할 것 같은데 빨리 맞습니다. 그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 나와 주셔서 뭐랄까요 이렇게 말 잘하는 법 또 내지는 꼭 필요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더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피치는 이제 스피치가 스펙이다라는 이런 시대입니다. 말값이 몸값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치가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스피치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선한 네. 영향을 주셔서 네. 말 잘하는 세상, 더 이상 말 때문에 당황한 일이 없고 실수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앞장서겠습니다. 앞으로 신명균 바이 공감 스피치 많이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신명균 원장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전도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